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죠. 바로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우리나라 문학 전체의 흐름을 바꿔 놓았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니에요. 1917년에 발표된 이 삼각관계 이야기는요, 사실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한 나라의 고민 그 자체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랑 이야기가 한 시대의 자화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 거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씨앗을 뿌린 한 사람의 삶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작가 이광수인데요. 소설 무정은 그의 아주 비극적인 개인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작가 이광수. 흔히 한국 문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선구자와 변절자라는 이 정말 상반된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그의 삶은 그야말로 빛과 어둠이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이건 거의 한국 근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10살 때 콜레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고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죠. 1917년에 무정으로 문학계의 혜송처럼 등장하고 딱 2년 뒤에는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독립선언서를 직접 썼어요.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친일 흡욕자로 돌아섰고 결국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북으로 끌려가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죠. 이 한 문장에 그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어린 그를 차갑게 외면했죠. 그때 세상이 얼마나 무정한지를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감정이 소설의 심장이자 제목, 무정, 즉 정이 없음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무정은 겉으로 보면 세 남녀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같지만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의 어깨 위에는 20세기 초 조선이라는 나라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시대적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인물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주인공 이영식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지식인이고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두 여인은 각각 조선의 과거와 미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박영채는 옛 약속과 정절이라는 전통에 묶여서 고통받는 과거의 조선, 그리고 김선영은 기독교 신앙과 미국 유학으로 대표되는 희망찬 미래, 바로 신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형식의 고민은 단순히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 조선은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 시대의 질문 그 자체였어요. 낡고 고통스럽지만 지켜야 할 의리가 있는 과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뒤로하고 밝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당시 조선 청년이라면 누구나 했던 고민이었겠죠. 하지만 소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인 갈등이 어떻게 더 큰 시대적인 사명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의 정점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의 전통을 상징하던 영채. 그녀는 끔찍한 사건으로 순결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녀가 평생 배워온 낡은 가치관 속에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죽음뿐이었죠. 결국 영채는 대동강에 몸을 던지기 위해 평양행 기차에 오릅니다. 바로 이 기차 안에서의 장면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절망에 빠진 영채를 구원하는 건 남자가 아니라 병욱이라는 또 다른 신여성이었어요. 병욱은 영채에게 당신은 낡은 사상의 노예가 되어 헛된 괴로움을 겪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일깨워주면서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찾으라고 설득합니다. 개인의 자아 발견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그렇게 형식과 선영 그리고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난 영채까지 이 세 사람이 모두 유학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갈등이 마침내 폭발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기차가 삼랑진에 도착했을 때 그들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끔찍한 홍수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재난의 현장이었죠.
바로 어제까지 자신의 사랑 문제로 괴로워하던 이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거대한 민족의 비극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개인의 사랑과 번뇌는 민족을 위한 뜨거운 사명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형식이 동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학비를 누가 줍니까?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지식을, 문명을 얻어오라고. 개인의 연애 소설이 민족의 계몽 소설로 거듭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민족을 향한 희망적인 다짐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과 작가 이광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정은 한국 문학사에 있어서 거대한 분기점이 된 작품이 맞습니다. 그 이전의 소설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대신 인물의 내면 심리를 깊이 파고들었고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미래라는 아주 큰 주제를 던지면서 문학의 지평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설 속에서 그렇게 민족 계몽을 외쳤던 작가 이광수의 삶은 그 이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죠. 한때 조국의 독립선언서를 썼던 민족의 선각자가 훗날에는 일제에 협력하면서 조선 청년들에게 황군이 되라고 독려하는 친일 지식인으로 변절하고 맙니다. 이 믿기 힘든 대비가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의 역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시대를 정의한 이 위대한 작품을 그 창작자의 지울 수 없는 오점과 과연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무정을 읽는다는 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